리얼리티 트랜서핑 제50장 난데없는 지식. 아주 적은 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정보장의 데이터를 명료하게 읽을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는 예감이나 모호한 지식의 형태로 이런 데이터의 흔적만을 접할 수 있을 뿐이다. 과학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날 혹은 여러 해 동안 일에 깊이 몰입한 후에 깨우침을 얻는다. 가능태 공간에서 우리의 사념은 이미 실현되어 있는 섹터에 동조되는 편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발견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실현되지 않은 섹터에만 존재한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거기에 동조될 수 있을까? 아직 그것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 실현되어 있는 섹터에서는 새로운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잠재의식은 어떻게든 그곳을 빠져나와 실현되지 않은 섹터로 들어간다. 그런 데이터는 통상의 상징적 해석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의식은 그것을 모호하고 불분명한 정보로 인식하게 된다. 만일 두뇌가 이 정보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물의 이치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의식과 잠재의식의 작용 메커니즘에는 모호하고 모순되는 점들이 많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모두 다루지는 않고 그중 몇 가지의 측면들만 개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문제를 단순하게 하고 용어의 의미 때문에 혼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마음이라고 하고 잠재의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영혼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영혼이 말해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마음이 이해했더라면 인류는 아주 오래전에 정보장에 바로 접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랬다면 우리의 문명이 얼마나 높이 진보했을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그러나 마음은 영혼의 말에 귀 기울이는 법을 모르기도 하거니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만 하다. 사람들의 주의력은 바깥 세상의 대상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과 감정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다. 내면의 독백도 마음의 통제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멈추는 일이 없다. 마음은 영혼의 미약한 신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생각만을 권위적인 목소리로 끊임없이 되낸다. 마음은 사고할 때 물질화된 섹터의 가시적 대상들을 그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 범주화한다. 달리 말해서 마음은 사람들 사이에 보편화되어 있는
이름의 도움을 받아 사고하는 것이다. 즉, 상징 기호, 언어, 개념, 도식, 규칙 등이 그것이다. 마음은 모든 정보를 적절한 이름표가 붙은 서류함 안에다 집어넣으려 애쓴다. 세상 만물에는 이름과 꼬리표가 있다. 하늘은 푸르다. 물은 축축하다. 새들은 난다. 호랑이는 위험하다. 겨울은 춥다 등 실현되지 않은 섹터에서 온 어떤 정보에 아직 사람이 붙여준 이름표가 없다면 마음은 그것을 모종의 불가지의 것으로 인식한다. 만일 어떤 하나의 지식에 새로운 이름표를 붙일 수 있거나 기존의 틀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면 새로운 발견을 이룩할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것은 언제나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한 사람을 상상해 보라. 음악 역시 소리의 형태로 된 정보다. 마음이 이 정보를 받으면 그것을 인식은 하지만 이해하지는 못한다. 거기에는 아직 이름표가 없다. 마음이 음악을 여러 번 듣고 음악가, 악기, 음표, 노래 등 음악과 관련된 모든 대상과 그 명칭이 명확해진 후에야 이해가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음악을 처음으로 들을 때는 음악은 실질적으로 인식되는 진짜 알민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 달리 말해서 마음은 자기가 뭔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뭔가가 실제하고 있음을 알지만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정체는 알지 못한다. 다음의 정의를 어린 아이에게 한번 설명해 보라. 우유는 희다. 아이는 이제 막 추상적인 범주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그래서 아이는 당신에게 질문들을 막 쏟아부을 것이다. 그가 우유가 무엇인지는 안다고 하자. 하지만 희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색깔이다. 그러면 색깔은 무엇일까? 그것은 대상의 성질 중 하나다. 그러면 성질은 무엇일까? 또 대상이란 무엇일까? 질문은 이렇게 끝없이 이어진다. 색깔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보다는 다양한 색깔을 지닌 대상들을 보여주는 편이 더 쉬울 것이다. 그러면 아이의 마음은 서로 다른 매개 변수를 지닌 대상들에다 색깔이라는 추상적 범주를 사용하여 이름표를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이가 주변의 모든 대상에 이름표와 정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런 다음 그는 이 정의를 사용하여 사고하기 시작한다. 마음과는 대조적으로 영혼은 이름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영혼은
우유가 희다라는 것을 마음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마음이 추상적 범주를 사용하여 사고하기 시작할 때부터 마음과 영혼 사이의 연결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한다. 영혼은 범주를 사용하지 않는다. 영혼은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 영혼은 느낌으로써 안다. 영혼은 자기가 아는 것을 언어나 상징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은 결코 영혼과 뜻을 통하지 못하는 것이다. 영혼이 어떤 실현되지 않은 섹터에 동조되어 물질 세계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발견해 냈다고 가정하자. 영혼은 어떻게 이 정보를 마음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게다가 마음은 끊임없이 짓거리느라 바쁘다. 마음은 모든 것이 지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마음은 영혼으로부터 모호한 신호만을 받고 있다. 그런 신호는 범주의 도움으로 식별해낼 수 없을 때가 많다. 영혼의 모호한 느낌과 지식은 마음의 시끄러운 생각들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 마음의 통제가 조금 약해지면 그 틈을 타서 직관적 지식과 느낌이 의식 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뚫고 들어올 때 그것은 모호한 예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내면의 목소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마음이 느슨해지면 그 순간에 당신은 영혼의 느낌이나 알물, 감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위 새벽별이 속삭이는 소리, 곧 말 없는 목소리, 생각 없는 사유, 소리 없는 소리다. 당신은 뭔가를 이해하는 듯하지만 선명하지 않다. 생각하지 않고 직감으로 느낀다. 직관이 무엇인지는 살다 보면 누구나 적당한 때에 스스로 경험하게 된다. 예컨대 당신은 지금 누가 이리로 오고 있다고 느끼거나 무슨 일이 곧 일어나리라고 느낀다. 혹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를 그저 알고 있다. 마음은 끊임없이 생각을 지어내느라 바쁘다. 영혼의 목소리는 이 생각 믹서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직관적 지식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만일 이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단순히 비어있는 상태를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새벽별이 속삭이는 소리, 내면의 말없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영혼은 수많은 의문의 답을 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